2022년 6월에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블레이크 르모이는 거대 언어 모델인 람다2에게 의식을 느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구글의 대변인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데이비드 차머스는 의식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이고 반대하는 증거는 무엇인지 고찰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소개하는 논문 Could a Large Language Model Be Conscious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차머스는 현재의 LLM과 미래의 LLM 플러스에 대해서 생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플러스 모델은 이미지와 오디오를 처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리적인 신체 혹은 가상의 신체에 대한 제어 기능 등이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간의 의식은 멀티모달적이며 행동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LLM보다 LLM 플러스가 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차머스는 거대 언어 모델에 의식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살펴보고 또 반대로 거대 언어 모델에 의식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LLM에 의식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LLM이 의식의 지표인 X의 특징을 띠고 있다는 형태로 제시가 됩니다. 따라서 LLM이 X의 특징을 띠고 있다면 LLM은 아마도 의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르모인이 람다에게 의식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의 근거는 바로 람다가 자신의 경험, 곧 의식을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은 자신의 지각 경험을 르모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리드 버코비츠라는 사람은 반대로 거대 언어 모델에게 저는 지각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자기 보고를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질문 하나에 휘둘리는 거대 언어 모델의 자기 보고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또 다른 반론으로는 람다는 그저 사람들이 의식에 대해 말한 자료들이 쌓인 코퍼스를 기반으로 훈련했을 뿐이다 라는 주장이 제기가 됩니다. 설사 의식에 관한 그럴듯한 자기 보고가 있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의식 경험을 말할 때 잘 사용하는 말뭉치를 학습했을 뿐인 것이죠. 여기서 하나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만약에 LLM이 의식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의식의 특징들을 제대로 설명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의식에 대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다음 LLM 플러스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거대 언어 모델이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의식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종종 의식이 없는 존재에게도 의식을 부여하곤 합니다. 수십 년 전에 간단한 대화 시스템인 엘리자에게도 사람들은 의식이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한 눈이 달려있는 그 어떤 시스템에도 인간은 의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저 의식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대화 능력입니다. 현재 많은 거대 언어 모델들이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 능력조차도 핵심은 아닙니다. 이 대화 능력은 더 중요한 능력의 신호 역할을 할 뿐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일반 지능입니다. 현재의 LLM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범용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탁월한 것은 아니고 또 아직 인간 지능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범용적인 면모를 보인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범용성을 의식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 범용적인 능력이 있는 AI의 작동 방식을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캐보면 의식이 아님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범용적인 능력이 어떤 시스템에서 발견이 되었다면 그것은 의식의 존재를 암시하는 초기 근거 정도는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차머스는 결론적으로 현재의 LLM이 의식을 가졌다고 볼 만한 강력한 증거는 없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뛰어난 범용 능력은 의식을 가진 것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만드는 제한적인 근거는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어 모델이 의식을 가지지 못한다는 주장의 근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소 기반 생물학적 차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네드블록은 실리콘 베이스의 기계로는 구현할 수 없는 전기화학적 처리가 존재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차머스는 실리콘도 탄소만큼 의식의 기질로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런이나 실리콘 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각 처리와 체화입니다. LLM은 감각 처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감각할 수 없고 또한 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체적인 행동을 전개할 수
수가 없습니다. 차머스는 이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비신체적 존재도 제한적인 의식적 사고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감각적 의식이나 신체적 의식은 없을지라도 수학이나 자기 자신 그리고 세계에 대한 사고를 전개하는 인지적인 의식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방대한 현실 세계의 자료에 근거해서 텍스트 학습을 했을 때 자동으로 생성된 색과 공간의 표상이 감각 학습에서 생성된 것과 동형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텍스트에 색과 공간에 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멀티모달 언어 모델이 감각적 기반과 신체적 기반을 갖출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텍스트와 이미지 모두를 기반으로 훈련되는 시각 언어 모델이 존재를 하고요. 물리적 로봇의 신체 훈련이 가미된 언어 행동 모델도 존재를 합니다. 특히 차머스는 꼭 물리적 로봇일 필요는 없고 가상세계에서의 로봇도 물리적 로봇만큼이나 실제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원래 가상현실이 실제 현실만큼 실제적이라고 주장하는 차머스이기 때문에 로봇의 가상적인 몸을 훈련시킨다는 개념도 물리적 몸을 훈련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언어 모델은 세계를 모델링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이 됩니다. 여러 의식 이론들이 의식에 대해 세계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세계 모델이 부재하는 상태에서의 언어적 학습은 제대로 된 이해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차머스의 생각은 언어 모델이 문자열 예측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예측 오류를 줄이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이미 세계 모델을 처리하는 중일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체도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에서 그저 적응하려다 보니 세계 모델을 갖추게 된 것처럼 LLM도 예측 오류 최소화 과정에서 전혀 뜻밖의 무언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계 모델을 갖춘 시스템이 그렇지 않은 시스템보다 예측 성능이 더 좋을 것이고 따라서 예측 오류 최소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세계 모델을 갖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이며 따로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이 주장을 지지하는 몇몇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LLM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특히 자아를 처리하는 모델이 제한적인 듯합니다. 자아 모델은 자의식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특정 이론에서는 의식 자체의 중요한 요소로 다뤄집니다. 다음으로 기술적인 반론들입니다. 첫 번째로 LLM은 순환적 처리가 없는 즉 피드백 루프가 없는 피드포워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통합정보 이론은 통합성을 강조하고 전역적 작업 공간 이론은 순환적인 처리를 강조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LLM도 부분적으로 순환적이며 이에 기반한 제한적인 기억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요. 또 모든 의식이 기억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피드포워드 시스템도 의식을 갖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 말고 순환신경망에 기반한 언어 모델이 여전히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또한 외부 메모리에 의존하는 LLM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스타니슬라스 드엔의 전역작업 공간 이론은 정보가 전역작업 공간을 통해 공유되는 것을 중요시하는데 LLM에는 이러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이 됩니다. 차머스가 보기에 인간의 뇌는 정보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정보를 집중해서 공유하기 위한 공간이 따로 필요했지만 AI의 경우 여러 하위 시스템들의 방대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으므로 이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멀티모달 LLM 플러스의 경우 이미지, 소리, 텍스트 등을 처리하는 여러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저차원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 공간을 전역 작업 공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도 합니다. 다음으로 통합된 행위 주체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LLM은 여러 행위 주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텍스트 예측이라는 목표 외에는 하나의 일관된 목표나 믿음을 갖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의식에는 통합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줄리오 토노니의 통합정보 이론이 대표적이겠죠.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인간의 의식도 해리성 정체감 장애에서처럼 통합성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됩니다. 또 차머스는 아예 통합된 에이전트로서의 LLM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사람에 대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처음부터 단일 에이전트를 목표로 모델링하는 경우는 통합성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차머스는 결론적으로 생물학적 차원을 거론하는 반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반론들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그러한 요소들을 가미한 LLM 플러스에 대한 연구들은 진행 중이며 향후 10년에서 20년 안에 이런 요소들을 해결한 시스템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반면에 생물학적 차원을 거론하는 반론을
물리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차머스는 이 의견에 원천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차머스의 전반적인 견해는 현재의 LLM은 의식에 대한 주류적 가정들을 고려했을 때 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향후 10년 안에 강박적 신체적 기반을 갖춘 그리고 세계 모델과 자아 모델을 탑재한 그러면서도 순환적인 처리와 전역적인 작업 공간을 갖추고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 10년 안에 의식 있는 LLM 플러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의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과학적, 철학적 이론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도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거대 언어 모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시스템을 해석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